도형의 이동의 몇 가지 규칙만 기억을 해주면 뭐 단원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쉬운 단원이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점의 평행 이동이죠.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하면 우리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더라? 아, 점의 평행 이동이구나. 평행 이동이면 자, 그냥 여기에 있던 x, y라는 점을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요 x 좌표에다가 요 값을 그대로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 다음에 요 y 좌표에다가 요 y축 방향으로 옮기고 싶은 양을 그대로 더해라. 그러면 이제 이 점이 어딘가로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니야, 그치? 그 옮겨진 점을 찾는 것이 이제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x축 방향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이니, 정빈아? x축 방향. 그지? 오른쪽 또는 왼쪽을 말하지, 그치? a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미는 거고요. a가 음수면 왼쪽으로 오는 거고. y축 방향이라는 거 어딜 말해요? 그지? b가 플러스면 위로 가는 거고요. b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게 점을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다 통틀어서 가장 단순한 게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그죠? 그냥 평행 이동 시키고 싶은 양만큼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너무 간단해.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써요. 요렇게 있던 점을 요렇게 바꿔라. 그럼 이게 여원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보낸 거야 지금? a만큼 옮긴 거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긴 겁니다. 보면 그냥 그럴 것 같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9번 한번 볼까요? 9번. 자, 0,-7이었던 점이 2,-2로 갔어요. 그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하윤아 얼만큼 옮긴 거야? x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긴 거죠? x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긴 거고, y축 방향으로는 5만큼 옮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2하고 5가 그대로 문제에서 말하는 a값, b값인 거죠. 부호 그대로, 그치? a, b가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 양을 말하는 거니까 a는 2고 b는 5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 자, 넘겨볼게요. 평행 이동에서 점의 평행 이동은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조금 헷갈립니다. 일단 점의 평행 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있던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또 다른 점으로 옮기는 거, 이게 점의 평행 이동이고, 도형의 평행 이동은 도형이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도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라는 선도 하나의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포물선이 곧 뭘 말하는 걸까? 이런 게 포물선이잖아.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뭐라 그래? 아니, 반원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2차 함수. 그치? 그래서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나 아니면 요런 2차 함수나 또는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 원, 이런 것들이 도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요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었어. 그럼 요렇게 있던 2차 함수를 얘를 그대로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이에요. 요렇게 있던 그래프를 요렇게 옮겨주는 거, 이게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자, 이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요. fx, y는 0.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직선이나 아니면 2차 함수나 아니면 원의 방정식 같은 하나의 도형이야. x랑 y가 들어가 있는 식, 그쵸? 이게 하나의 도형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기게 되면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x가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뀔까요? a로 바뀔까? 여러분 이미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이거 니네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x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가지? x 플러스 3이 들어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의 그 중심의 좌표가 3,1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면 x가 있던 자리가 x-3으로 바뀌는 게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겼으면 하늘아 y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그렇지.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y가 있던 자리에는 y-1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겼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방금 봤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면 x가 있던 자리가 x 빼기 3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성빈아,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겼지? 그러면 x가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뀔까? 그렇죠. x-a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원아,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지? 그러면 y 자리가 뭘로 바뀔까? y-b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은 내가 옮기고 싶은 양과 여기 내 눈에 보이는 요 식이 부호가 어때요? 반대. 부호가 반대로 식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원방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원방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12번을 한번 봐봐. 내가 지금 이런 직선을 하나 만났어. 직선도 도형이죠. 직선도 도형의 한 종류죠. 근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여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겼으면 x가 들어있던 자리를 뭘로 바꿔줘야 돼? x-1로 바꿔치기 해줘야 되고 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는 y가 있던 자리를 하늘아 뭘로 바꿔줘야 돼? 그치, y 플러스 3으로 바꿔치기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식에서 요 x 자리를 도연아 뭘로 바꿔주자? x 자리를 그렇죠. 그럼 괄호 열고 x-1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한 다음에 y 자리를 성빈아 뭘로 바꾸자? 네, 그래서 괄호 치고 y 플러스 3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개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하윤아 답이 뭘까? 마이너스 4 그렇죠. 다 정리하면 요런 도형이 나온다. 그치? 이게 도형의 이동이고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자 16번 원인데요. 원이라는 도형이 있었는데 그 도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면 하영아 x가 있던 자리를 뭘로 바꿔치기 하자? x 플러스 1로 바꿔치기 하자. y가 있던 자리를 뭘로 바꿔치기 하자? y-4로 바꿔치기 하자. 그럼 한번 불러봐. 요 x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제곱 그치. 그런데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건 계산해버리면 좋겠다. 마이너스 2 그쵸.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 또 y 자리에 얘가 들어갔네. 뒤에 것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2 얘가 얼마다? 2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을 옮기는 거는요. 지금처럼 도형의 이동으로 풀어도 되지만 무엇의 이동으로 풀 수도 있을까요? 그 원의 중심이라는 그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로 중심이 변화했는가? 원의 중심만 따라가는 점의 이동으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원래 이 원은 중심이 얼마였던 거니 이거? 3, 그지? 원래 이 원의 중심이 3,-2였는데 그 중심을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옮겨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이건 뭐의 이동이에요? 이건 점의 이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면 자 중심, 새로운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죠? 이번에는 그대로 그냥 3에서 1 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돼? 2, 가 되고 또 마이너스 2에다가 4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 요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중심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갔고 당연히 이 원의 크기는 변할 리가 없잖아.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겠죠. 평행이동을 아무리 시켜도. 그래서 중심이 여기로 갔고 반지름은 아까랑 똑같이
반지름은 아까랑 똑같이 루트 2짜리 원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도형의 이동으로 보는 것보다 원의 중심을 따라다니면서 점의 이동으로 푸는 것이 더 생각하기 편해요. 그래서 원을 이동시키는 건 도형이긴 하지만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점의 이동으로 풀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 표현법을 좀 보겠습니다. 그 17번 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주여가 이거는 점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야? 도형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도형의 이동으로 표현한 건가요? 이건 그냥 x, y라는 점을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4라는 점으로 옮긴 거예요. 그죠? 이건 점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여가. 그럼 이거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뭐라고? 요만큼 옮겼다라는 뜻이죠. 맞지?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거 봐봐, 이거. 자, 요거를 요걸로 옮겼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무엇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야? 도형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4만큼 옮긴 거야. 그치? y축 방향으로 얼만큼? 5만큼 옮긴 거야. 맞죠? 그러니까 표현 방법에 따라서 이게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점의 이동으로 표현을 했는지 도형의 이동으로 표현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F가 들어가 있으면 도형의 이동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주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는 이런 이동에 의해서 이 직선 아까 해봤잖아. 요거 19번을 해볼게요. 요 평행 이동에 의해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요 이동에 의해서 19번에 있는 이차 함수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성빈아, 요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으니까 x 자리에 뭘 넣어줘야 돼? 너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안 헷갈려? 뭐라고? 자, 지금 우리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고 싶어? 1만큼 옮기고 싶지? 점으로 옮기는 거야? 도형으로 옮기는 거야? 이 19번 문제를 말하는 거야. 지금 19번 문제. 이 19번 문제를 말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이 표현은 점의 이동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점의 이동으로 표현을 한 건데, 아무튼 이 이동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기란 뜻이지. 그 뜻이야. 근데 그 뜻을 가지고 이제 19번에 있는 무엇을, 이건 점이야, 도형이야? 아니, 상식적으로 점이라는 거는 뭐 3,3 이런 게 점 아니에요? 이 19번에 있는 이 식이 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식은 2차 함수잖아.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3이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식 뭐야 이거 흥분해가지고 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식 자체를 지금 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게 점이에요, 이게? 이건 2차 함수라는 도형이에요.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도형을 옮기고 싶은 거야. 얼만큼 옮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건가? 김성빈 씨, 자, 만약에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뭐야 그럼 답이?
2, 마이너스 2야. 그치? 맞지? 그치? 근데 성빈아 만약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얘는 뭐예요?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도형이에요. 이런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똑바로 말해. 뭐라고? x 자리에 x에 1을 넣는다고 이렇게? 그래.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y 자리에 뭘 넣어요? y 플러스 4를 넣는 거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지금의 이 상황은 점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이니까 이것처럼 해야지. 이것처럼. 맞니 성빈아? 이해됐니? 자, 해. 그러면 자, 이 도형을 지금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x 자리에 뭘 넣을 거야? x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y 자리에 뭘 넣을 거야? 자, 해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이것까지 하면 뭘까?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뭐 붙이면 돼? 그럼 이제 여기 있던 플러스 4는 여기다 두기 좀 그렇잖아. 어떻게 할까? 그럼 y는 뭐가 돼? 어? 그냥 이것만 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계산을 해야지. 앞에 거 얘기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답이라고요. 어? 한 개만 더 해보자 성빈아. 자 26번으로 가볼게 성빈아. 자 26번에는 문제에서 대놓고 써줬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었지. 그지? 요런 원이 있었지. 근데 이거를 요렇게 만들었대. 자 이거 원이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거를 점의 이동으로 풀래? 도형의 이동으로 풀래? 네가 골라. 둘 다 할 수 있어. 점의 이동으로 풀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 이 원의 중심이 어디야? 아니 이 원의 중심이요. 이 원의 중심. 원래 0,0에 있었지 중심이. 근데 그 원이 요 원으로 변신을 했단 말이야. 얘는 중심이 어디야? 마이너스 2,6으로 변신을 했지. 그치? 그럼 여기 있던 중심이 여기 있는 중심으로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건 지금 점의 이동으로 보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부르면 돼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요. 점이니까 0이 마이너스 2가 됐으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지. y축 방향으로는 6만큼 옮긴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a,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6인 거지요. 맞니 성빈아?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그 뒤에는 이제 무슨 이동이 나왔니? 대칭 이동이 나왔죠.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은 크게 몇 종류가 있을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점의 대칭 이동, 뭐 도형의 대칭 이동도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3,1이라는 점이 있었다. 이 점을 A라고 해볼게요. 얘를 A라고 하면 자 이 A라는 점을 먼저 X축에 대해 대칭시킨다. 자 주여가 이 A라는 점을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몇 사분면으로 갈까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또로로로로로로로 가가지고 여기로 오겠죠. 그죠?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뭘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규칙이 있어. 그치? X축 대칭을 시켜보니까 어디에 변화가 생겼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그쵸?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쵸? 그러면 또 이 3,1이라는 점을 이번에는 y축에 대해 대칭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y축에 대칭을 시켰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여원아 몇 컴마 몇일까? 그래, 그러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니까 뭐가 바뀌었어?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a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 대칭시켜 볼게요. 요렇게 원점에 대칭시키면 여기로 넘어오겠죠? 여기쯤? 그치? 여기쯤. 자, 그러면 도연아, 여기는 몇 컴마 몇일까? 자,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을 시켰더니 뭐가 바뀌었어, 도연아? x랑 y 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었죠. 그죠? x, y 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 y는 x라는 직선. 하윤아, y는 x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긴 직선이지? 그지? 여기 0,0을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정가운데로 몇 도 각도로? 45도로 쭉 올라가는 직선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요게 45도인가? 여기 45도인가? 자, 이렇게 올라가는 0,0을 지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얘가 지금 y는 x입니다.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쯤 올 겁니다. 여기쯤 올 거예요. 그럼 여기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 것 같아? 그치. 1,3이 돼요. 1,3. 3,1을 얘에 대해 대칭시키면 1,3이 돼요.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켰더니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x 좌표랑 y 좌표가 서로 바뀝니다. 그쵸? x, y 좌표가 서로 바뀝니다. 이렇게 네 가지 대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점의 이동이든 도형의 이동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해봤던 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기억을 되살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 약 먹을 시간이야? 네. 알았어요. 먹고 오시고. 자, 우리 그러면 25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25번부터 28번까지 이렇게 네 문제 답 한번 찾아봐. 25부터 28까지 방금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자, 해봅시다. 25번 성빈이 답은? 성빈아 답은? 25번이요? 예. 그렇죠. 도연아 26번 답은? 뭐라고? 3,9. 그쵸? 그 다음에 하늘이 27번 답은? 1,5. 그렇죠. 하영이 28번 답은? 그렇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자, 평행 이동보다 덜 헷갈려요.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자, 내가 어떤 도형이 있어.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요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아까 점의 이동에서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됐지, 주여가? 점을 x축 대칭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면 도형에서도 보세요.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대칭시키면 y가 그 주어진 식의 y가 뭘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y로 바뀌어. 그 똑같잖아.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도형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뭐 y는 2x 플러스 1 이런 도형이 있었는데 얘를 성빈아 x축 대칭을 시키면 이 식에 들어있는 누구 자리를? y 자리를 뭘로 바꿔라? 마이너스 y로 바꿔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주면 이게 x축 대칭 끝난 거라고요. 그치?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을까? 이게 넘긴다고 생각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곱한다. 오케이? 그러면 y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맞아요. 이게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고 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y축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x가 있던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역시 점의 이동이랑 똑같고요. 원점 대칭시키면 둘 다 x 자리에는 마이너스 x로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로 그죠?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게 되면 역시 x랑 y랑 자리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이제 배워서 알잖아. 이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이 행동은 무엇을 찾는 거죠? 우리 함수 단원에서 배웠잖아.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뭐 찾을 때 하는 행동이야? 역함수 찾을 때 하는 행동이야. 그치? 역함수.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라는 건 곧 어떤 도형의 그 함수의 역함수를 찾는 과정인 겁니다. 그쵸? 역함수 찾는 거 x, y 자리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섞여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따로 돼 있네. 자 그럼 바로 53번으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53번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봐봐. 이 53번은 지금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평행이동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봐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53부터 58까지 문제 풀면서 막힘이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을 다 이해한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써있는 표현을 볼게요. 성빈아, 이거는 무엇의 이동으로 표현을 해놨어? 이렇게 써있는 게 도형이야, 점이야? 이건 점이야. 도형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도형이야. 다음 도형을 평행이동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평행 도형 이 밑에 있는 53번부터 문제 있는 것 이것들은 도형이지. 이것들은 도형이잖아. 이거 도형이죠. 이거 도형이잖아. 직선이잖아. 이거 도형이잖아. 그치? 그치? 그런데 우리가 평행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써 있으면 이거는 뭐의 이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점의 이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 자체에서 만약에 요렇게 써 있었다. 요렇게 써 있었으면 이거는 뭐의 이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도형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치? 그치? 근데 왜 계속 그 점이냐 도형이냐를 왜 계속 물어보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랑 이렇게 써 있는 건 의미가 달라. 성빈아,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란 얘기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란 얘기예요. 그치?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무슨 뜻이야? 그치? 이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란 뜻이란 말이야. 그치?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지 이렇게 표현한 건지를 구분을 해서 봐야 정확히 얼만큼 옮기라는 건지를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편하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겨라 이런 뜻인 거야. 그치? 맞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직선을 주어가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겨 볼 거야. 어떻게 하면 돼?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고 싶으면 x 자리에 뭘 넣으세요? 정확하게 말해. x 자리에 뭘 넣으세요? 그럼 x를 없애고 거기다 숫자 마이너스 1 넣자는 얘기야? x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y 자리에 뭘 넣으세요? 자, 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죠? 자, 정리 조금 할게요. x 마이너스 5y 상수가 얼마일까? 상수항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됐죠. 그쵸?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이동만 시킨 상태? 무슨 이동만 시킨 거예요? 평행 이동만 시킨 상태.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까지 시켜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요 직선을 x축 대칭을 시키면 되겠네. 얘를 x축 대칭을 시킬게요. 자, 하늘아, x축 대칭을 시키면 무슨 변화가 생겨요? Y의 정보가 바뀌어요. 그죠? y 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 이렇게 써있던 애를. 플러스 Y 마이너스 10.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이다. 이렇게. 그쵸? 자, 지금 배웠던 거를 잘 생각하면서 56번 그리고 58번 이렇게 두 개만 해봐. 56번, 58번 잘 생각해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56번, 58번 해봐. 뭐라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요? 단계를 좀 볼까?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도형을 이 이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겨야 돼? 자, 해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겨야 돼? 처음에 우리 뭐라고 주여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겨? 그러니까 그건 그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죠. 그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겨? 마이너스 3만큼 옮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x가 있던 자리에 뭘 넣어줄 거야? x 마이너스 1을 넣을 거고 y가 있던 자리에 뭘 넣어줄 거야? y 플러스 3을 넣을 거야. 자, 그것만 해서 불러봐. 어떤 식이 나와? y 플러스 3은 y 자리에 y 플러스 3 넣을 거 아니었어? 그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이쪽 불러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어디 갔죠? 여기 있던 마이너스? 일단 이 모양을 그대로 불러주세요. 그대로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괄호하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자, 이렇게 됐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이거 y는으로 어차피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얘 넘긴 거야. 3 넘길 거고 이거 전개시켜줘. 불러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다시 요거 계속 분배하면서 가야지. 마이너스 2라고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뭔데 전개하면?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분배됐으니까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 뒤에 거 불러.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얼마? 플러스 2 그리고 아까 전에 넘어온 거. 자, 그럼 이거 정리해줘. y는 하고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그쵸? 이게 무슨 이동시킨 상태야? 평행 이동시킨 상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얘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x축에 대해 대칭시킬 거죠. x축 대칭시키면 어떤 변화가 생겨? y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y가 들어가. 그치? 맞니? 그럼 그냥 요 식에서 요거만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건데 답을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뭘까 주여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y는 x-2의 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양으로 답을 쓰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58번은 도연아 답이 뭘까? 네가 선택해. 도형의 이동으로 할래요? 점의 이동으로 할래요? 점으로 가자. 원은 점으로 하는 게 좀 편하니까. 자, 그럼 이 원에 뭘 찾아? 뭘 찾아? 중심을 찾아. 중심 몇 컴마 몇이야? 뭐라고요? 1이요? 중심이 마이너스 4,1이에요? 0이죠. 중심이 여기였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길 거예요? 1만큼 옮길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겨요? 자, 그럼 그거 옮겨주세요. 중심이 어디로 갔어? 또 막 들리게 말해줘. 마이너스 이렇게 왔지. 그치?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이 문제에서 지금 평행이동 시키고 그 다음 대칭이동도 시키라 그랬잖아. 무슨 축 대칭을 시켜야 돼요? 여기 써있잖아 문제에서. y축 대칭을 시키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점을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디로 가요? x좌표가 바뀌는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됐어. 중심은 이거고 반지름은 처음 원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지? 처음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는데? 4지. 그래서 반지름이 4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쓰면 답인 거죠. 불러줘 도연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도형의 이동으로 풀어도 되지만 원은 중심만 따와가지고 점의 이동으로 푸는 게 더 좋다. 주어가 답 맞았니? 자, 그러면 여기 직선 이 페이지 한 페이지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19페이지에 보면은 점 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그랬는데 직선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점에 대한 대칭만 얘기할게요. 점에 대한 대칭은 되게 쉬우니까.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이런 상황이에요. 4,2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 4,2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 옆에 1,3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러면 이 4,2라는 점을 1,3에 대해서 대칭시켜.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 반대로 넘기는 거니까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 해가지고 여기쯤으로 가겠죠. 여기로.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점을 얘를 기준으로 온 만큼 더 보내면 됩니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요 점을 지금 우리는 찾는 거예요. 이게 얘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거든. 자, 이 점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으면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성빈아, 얘가 이 점이 요 점과 요 점의 뭐예요? 중점이죠. 중점.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하면 AB의 중점이 P가 되는 거니까 중점 찾는 식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죠. 풀 수 있죠. 그치? 성빈아, 중점 찾는 식은 뭐야? 교점 찾는 식 말고요. 중점 찾는 식입니다.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P를 뺀 다음에 이렇게
너와 나의 가운데를 찾고 싶다. 네 몸무게와 내 몸무게의 가운데를 찾고 싶다. 그렇죠. 더해서 나누기 2가 중점이에요. 그러면은 4에다가 얼마 더해서? 얘와 얘의 중점이 얘인 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A랑 B의 중점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랑 누구를 더해서 4랑 A를 더해서 어떻게 하면? 나누기 2를 하면 누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 B에? D가 P라고 쓴 거야, P. 자, 그래서 얼마다 얘가 지금? 1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하영아, Y좌표의 중점 찾자. 어떻게 해야 돼? 2 더하기 B를 어떻게 하면? 2로 나누면 얼마 나온다? 3이 나온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 보자마자 여원아 양변에 얼마 곱할래? 2 곱할래. 그래서 4 플러스 A는 얼마고? 2고. 자, 이건 얼마 곱할래? 2 곱해. 그럼 2 플러스 B는 얼마고? 6이고. 그치? 자, 그러면은 주여가 A는 얼마 나왔어? B는?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중점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 그럼 여기 설명은 그렇게 한 거죠. 자,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도 물론 뭐 풀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빠르게 쉽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봐봐. 우리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 점에서 P점까지 이만큼 왔잖아요. 이만큼 온 만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더 가면은 여기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만큼 더 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 대칭점을 찾을 수가 있어. 온 만큼이라는 게 뭐야? 4가 1이 됐잖아요. X좌표가 얼만큼 변했어요? 3만큼 작아졌죠. 그럼 한 번 더 3만큼 작아지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도연아 1에서 3만큼 작아지면 얼마야? 2야? 1에서 3만큼 작아지면 얼마야? 1 빼기 3이 얼마야? 1 빼기 3 2야? 마이너스 2 그치? 그래서 A의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2야. 자, Y좌표 봐봐. Y좌표는 2였는데 Y좌표 3이 됐죠? 어떻게 변했어요? 1만큼 커졌잖아. 한 번 더 커지면 된다. 그죠? 그래서 하늘아 얼마? 4. 그쵸? 이렇게 찾으면 이 좌표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그치? 근데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한데 또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막 섞여 있을 때는 중점으로 풀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61번까지 그 19페이지에 61번까지 여기까지가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제는 19페이지에 61번까지. 자, 올라가서 수다 떨지 말고 부지런히 풀어 얘들아. 우리 토요일날 검사할 거니까요.